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전력공학에 관한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21번. 자, 송전선로에 충전 전류가 흐르면 자,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과 이 현상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먼저 여러분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이 있을 때 수전단 전압이 더 커지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바로 페란티 현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현상은 페란티 현상이 되는 거고요. 발생 원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잘 보시면 문제에서 정답을 말해줬어요. 뭐냐면 바로 키워드가 충전전류죠. 여러분 충전전류 IC는 뭡니까? 오메가 C이다 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러면 충전전류라는 것은 선로의 뭐 때문에, 그쵸? 바로 요 C가 바로 정전 용량이죠. 이 정전 용량이 바로 커짐에 따라서 우리가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커지는 이러한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아주 쉽게 2번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책까지, 자, 그럼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대책도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게 바로 불로 리액터죠. 우리가 이제 불로 리액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병렬 리액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원인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자, 바로 대책인 불로 리액터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리액터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L이죠. 그래서 C가 커서 발생되는 게 페란티 현상이니까 C를 없애주기 위해서 L을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번호 22번이네요. 전력선의 통신선로에 전자유도 장애의 발생 요인은 주로 무엇 때문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문제에서 콕 집어서 전자유도장애라고 이야기를 했죠. 키워드는 뭐예요? 전자죠. 자, 여러분 전자유도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바로 자,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일선 지락사고 시 자, 무슨 전류? 바로 지락전류가 흐를 때 이 통신선에 전자유도장애가 크게 발생하는 거죠. 그럼 지락전류라는 것은 IG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일선 지락전류? 그렇죠. 바로 영상전류의 몇 배의 전류가 흐르는 거야? 3배의 전류가 바로 일선 지락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자, 전자유도장애의 자, 원인은 자, 지락전류가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영상전류. 무슨 전류? 바로 얘가 영상전류가 되는 거죠. 이 영상전류, 영상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고 중에서 일선 지락사고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I0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영상전류가 흘러서 아주 가볍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인데요. 취수구의 자, 수력 발전에 관한 문제네요. 자, 제수문을 설치하는 목적을 물어봤어요. 제수문이란 게 뭐죠? 물수자죠. 물을 제어한다, 즉 유량을 제어한다, 수량을 제어하는 게이트, 도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수문을 설치하는 이유는 정답 1번 유량을 조절한다, 혹은 뭐 수량을 조절한다, 이런 것도 정답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4번 가도록 할게요. 자, 24번 문제인데 양수량이 Q, 그 다음에 총 양정이 H, 펌프 효율이 2타인 경우에, 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양수 펌프용 전동계 출력은,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 자, 양수 펌프용 전동계 출력을 구할 때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효율을 어떻게 줘야 돼요?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효율을 나눠주는 건데, 아이고 여기에 효율을 다 나눠줬네요. 그래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막 효율 곱하고 이러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효율은 다 뭐했어? 나눠줘야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왜 효율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쵸? 효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양수 전동계 출력은 더 낮아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효율이 낮으면.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자, 분모는 다 똑같다. 그럼 뭐만 봐야 돼? 분자를 봐야 되겠죠? K, K, K 다 똑같아? 아, 정답은 여기 4번 QH다. 그래서 출력은 Q와 H하고 무슨 관계? 비례 관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외우기가 쉬운 게, 여러분, 수력 발전의 출력 뭐예요? P는 9.8 QH 2타잖아요. 여기서 출력이라는 것은 QH하고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죠. 근데 여기 이렇게 요렇게 외우시고 효율만 모아주면 돼.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사실 1차에서는 많이 안 나와요. 대신에 이걸 이용한 게 어디에서? 2차 실기에서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양수 펌프용 전동계 출력 P는 어떻게 구하냐? 9.8에 Q에 H에 나누기 2타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미리 외워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솔창게 써먹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4번 가볍게 풀었고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25번. 고압 수전 설비를 구성하는 기기로 볼 수 없는 것은? 아, 지금 수전 설비야. 그럼 여러분 수전 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엄청나게 많죠. PT, CT, MOF, CB, DS, LS 아주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기기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심벌과 간단한 역할 이 정도는 여러분께서 1차 때에서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 시험에 종종 나오죠. 자, 그러한 많은 수전 설비 중에서 구성하는 기기로 볼 수 없는 것은 즉 이 카테고리에 들어올 수 없는 걸 물어본 거죠. 1번 변압기. 그렇죠. 메인 수전 설비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변류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왜? 얘는 대전류를 저전류로 소전류로 바꿔주는 변성기죠. 중요하고요. 과전류 계전기, 보호 계전기죠. OCR. 그쵸. 수전 설비 보호해줘야겠죠. OCR 당연히 수전 설비 기기에 속하고요. 생뚱맞게 3번이 들어있네요. 자, 3번은 뭡니까? 복수기죠. 복수란 건 뭐예요? 터빈에서 나온 그 고온 고압의 증기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그쵸? 물로 바꾸는, 물로 회복시키는 기기죠. 그래서 기력 발전 또는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26번인데요. 여러분 26번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요. 전력공학에서 심심하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죠. 자, 공통중성선 다중접지 상상 4선식 배전솔로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배전솔로는 몇 상 몇 선식? 3상 4선식. 이런 것도 시험에 물어보니까 여러분 한번 체크해 두세요. 우리나라 배전솔로는 3상 4선식이고 우리나라 송전솔로는 몇 상 몇 선식이다? 3상 3선식이다. 그래서 송전솔로와 그 다음에 배전솔로 구분해서 전기 방식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자, 공통 중성선 다중접지 3상 4선식 배전솔로에서 고압측 중성선과 저압측 중성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자, 정답은 4번이죠. 고주와 혼촉 시 수용가에 침입하는 상승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1차 측과 2차 측의 중성선을 어떻게 한다? 연결해준다. 우리 설비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26번은 이렇게 풀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인데요. 차단기. 차단기에 관한 내용이 나왔네요. 차단기인데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란 것은 자, 이런 거였었죠. 자, 예를 들면 자, 차단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차단기가 있으면 이건 이제 서킷 브레이커 1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차단기 옆에 반드시 무슨 코일이 있어요? 네, 트리 코일이 이렇게 있죠. TC.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CT가 있고요. 요 CT하고 OCR, 과전류 계전기가 연결이 돼 있고 얘가 TC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전류가 흘러. 그러면 그 사고전류가 CT 2차 측을 통해서 OCR한테 흘러 들어가죠. 자, 그럼 OCR의 탭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OCR이 삐리릭 하고 동작하죠. 동작한다는 것은 이 OCR이 전류를 흘려보내줍니다. 자,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이 트리코일이 어떻게 되냐? 트리코일이 여자되죠. 트리코일이 여자된다. 트리코일이 역이 된다. 그럼 트리코일이 여자된다, 역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 트리코일에서 전자력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전자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 차단기와 차단기를 이어주는 단자와 단자를 이어주는 이 극이 끌어당겨지게 되죠. 끌어당겨지면서 얘가 뻥 하고 떨어져. 이렇게 뻥 하고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얘는 뭐예요? 오프된 상태지. 자, 얘가 붙어있을 때는 이렇게 붙어있을 때는
여러분 온 상태죠. 그래서 뻥 하고 떨어져. 근데 뻥 하고 떨어지는데 그냥 안 떨어진다고 그랬죠. 여기서 엄청난 뭐가 생겨? 아크가 생긴다라고 그랬어요. 아크가. 그러면은 이 아크를 없앨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게 바로 차단기죠. 그래서 이 아크를 없애주는 방법에 따라서 가스 차단기, 진공 차단기, 유입 차단기, 자기 차단기, 공기 차단기 또는 기중 차단기 이런 식으로 차단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졌었던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아크를 어떻게 돼? 그쵸? 이 아크를 없애줘야지 이 아크를 소호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랬든 저랬든 논점이 뭐냐면 그렇다면 차단계의 전격 차단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런 의미예요. 트리콜이 여자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극이 떨어지죠. 그리고 아크를 어떻게 소호시키죠. 여기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차단계의 전격 차단 시간이라 한다. 그래서 트리콜이 여자되는 순간부터 아크가 소호된 데까지 걸리는 총 시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차단계 전격 차단 시간이라 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트리콜이 여자되는 순간부터 아크가 소호된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차단계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차단계 전격 차단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시험 문제도 나오고요. 자, 다음 중 차단계 전격 차단 시간이 아닌 하나를 고르세요라고 하는 시험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예로서 여러분 차단계 전격 차단 시간은 3에서 8 사이클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사이클, 5사이클, 8사이클짜리가 차단계 전격 차단 시간의 하나의 종류고요. 아닌 하나를 고르세요로 갈 때는 3에서 8 범위에 벗어난 뭐 10이라든지 이런 걸 정답으로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무튼 차단계 전격 차단 시간 3에서 8사이클이다. 이것도 한번 추가로 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4/229 1차 측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 자, 2차 측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죠. 40MVA 삼성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가 14%라면 고압 측으로 환산한 무슨 측으로? 고압 측으로 환산한,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차 측으로 환산한. 왜? 지금 1차 측과 2차 측이 있을 때 1차 측이 더 높죠. 즉 1차 측으로 환산한 이런 말이에요. 1차 측으로 환산한 리액턴스는 약 몇 옴인가? 아, 이거 우리 정규 과정 때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자, 뭐였냐면 원래 퍼센트 리액턴스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10의 V의 자승분의 PA의 X다라고 우리가 많이 구했었죠. 자, 여기에서 자, 전압은 단위가 킬로볼트고요. 여기서 P 용량이죠. 용량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다. 요거 조심해 달라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식에서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퍼센트 리액턴스를 주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뭘 구하라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바로 요 리액턴스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리액턴스 X만 남겨놓고 다 뒤집어 넘기면 되는 거죠. 자, 식을 한번 써보면은 자, 퍼센트 리액턴스 곱하기 얘가 이쪽으로 일단 넘어가겠죠. 그래서 10의 V의 자승이고 나누기 뭐다? PA.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퍼센트 리액턴스 몇 프로 줬어요? 14% 줬어. 그 다음에 곱하기 10에다가 곱하기 V. V인데 1차 측이죠. 1차 측의 전압 얼마? 154. 그래서 154를 넣어줘야 돼. 154의 제곱. 근데 킬로볼트니까 단위 환산할 필요 없이 그대로 킬로볼트 넣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자, P상전력 용량이죠. 근데 용량이 얼마 줬어? 40메가볼트 암페어야.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가야 돼? 킬로볼트 암페어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메가를 킬로로 환산해 주면 돼요. 40 곱하기 10의 3승.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땡땡땡 하고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직접 계산기 두드리시면 얼마가 나오냐? 자, 83옴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직접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 29번이네요. 보호계전기에서 기본적인 기능이 아닌 것을 골라라. 자, 첫 번째, 보호계전기는 확실하게 동작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호계전기는 선택성이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신속하게 동작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정답 3번이죠. 유동성. 막 보호계전기가 이랬다 저랬다 아무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동성하고 선택성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내가 이건 임의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거고 얘는 내가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할 때 유동적인 말과 선택적인 말은 완전 다른 거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번호 31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이네요. 자, 30번 보시면은 6kV급 손해 전력 공급용 차단기로서 현재 가장 많이 채택되는 것은, 자, 지금 손해 전력 공급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뭐다? 그쵸. V12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G12는요, 어디에서 많이 사용돼요? 그쵸. 변전소에서 154kV급 이상의 변전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변전소고 G12고, 그 다음에 6kV급의 손해 전력용 공급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V12가 되겠죠. 자, 암기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문제. 자, 수용가군 총합의 부하율은, 자, 부하율 한번 동그라미 칠게요. 부하율은 각 수용가의 수용률 및 수용가 사이에 부등률이 변화할 때 옳은 것은, 지금 뭘 물어봤냐? 부하율과 수용률, 그 다음에 부하율과 부등률의 관계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용가군 총합의 부하율은, 자, 얘가 주어져. 각 수용가의 수용률 및 수용가 사이의 부등률이 변화할 때 옳은 것은 얼마인가? 또는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럼 1, 2, 3번을 잠깐 보기를 보시면, 뭐 비례한다, 뭐 반비례한다, 뭐 비례한다, 반비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하율과 수용률의 관계, 부하율과 부등률의 관계를 비례, 반비례를 따져서 한번 물어본 거다.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거 쉽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부하율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부하율은, 자, 최대 전력분의 무슨 전력? 평균 전력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부하율이요, 지금 종합 부하율일 경우 수용가가 1개, 2개, 2개 이상이야. 그럴 때 이 최대 전력은 어떤 최대 전력이 되는 거야? 합성 최대 전력이 되는 거죠. 최대 전력. 만약에 이 부하율이 무슨 부하율? 종합 부하율일 경우에는 당연히 이 최대 전력은 합성 최대 전력이 돼요. 그 다음에 종합 평균 전력이 되는 거죠. 종합 평균 전력. 뭐 이랬든 저랬든 요게 여러분 부하율의 정의다라는 거지. 그럼 부하율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해두고 우리가 이제 수용률의 정의를 볼게요. 자, 수용률. 수용률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설비 용량, 즉 부하의 합계죠. 부하의 합계분의 가장 많이 쓸 때의 전력, 그게 바로 최대 전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등률. 자, 부등률의 관계도 물어봤으니까 부등률의 정의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 최대 전력분의 각 부하 최대 전력의 합이다라는 거죠. 합. 자, 이렇게 각각의 정의를 내려두고, 자, 한번 정의해보고 그 관계만 살펴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부하율을 볼게요. 부하율이라는 것은 이 최대 전력하고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비례, 반비례야? 자, 반비례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부하율은, 최대 전력하고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다. 요게 키죠. 요게 키야. 그러면은 이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것은 서로 비례하는 거고, 얘와 반비례하는 것은 또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수용률을 볼게요. 수용률인 것은 최대 전력하고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죠. 그러니까 부하율하고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하율과 수용률은 반비례 관계고요. 자, 부등률을 볼게요. 자, 부등률은 여기 분모에 보시면 합성 최대 전력과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죠. 그럼 그 반비례가 이 부하율 합성 최대 전력과의 반비례 관계와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종합 부하율과 부등률은 어떤 거야? 비례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2번입니다. 3상 3선식 삼각형 배치에 송전선로가 있다. 자, 몇 쌍이래요? 자, 3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선로가 연가되어 각 선 간의 정전 용량이 0.007, CM이 0.007이래. 각 선의 대지 정전 용량이 0.002, 요게 CS라고 할게요. 라고 하면 한 선에 작용하는 작용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그럼 3상에서 작용 정전 용량 CN은 CS에 플러스 3CS에
M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CS가 0.002고요. 플러스 3 곱하기 선간정적 용량 얼마 줬어요? 0.007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드리시면 얼마가 나오냐? 0.023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정전 용량 구하는 공식 3상에서 이렇게 대지 정전 용량과 선간 정전 용량을 주어졌을 때 작용 정전 용량 구하는 공식 이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공식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C는 로그의 10의 R분의 D분의 0.02413 마이크로 페럿 per 킬로미터. 요것도 여러분 함께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정도씩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자, 만약에 단상일 경우에, 자, 단상 이선식이라고 그랬어. 그때 정전 용량 CN은 CS 플러스 ECM이죠. 요거까지 챙기시면 여기에 관련된 계산 문제는 모두 다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번호 33번이네요. 3상 Y 결선된 발전기가 무부하 상태로 운전 중 B상 및 C상이 동시에 직접 접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 말은 2선이 두 개의 선, 1선이 아니야. 2선이야, 2선. A상과 B상이 동시에 직접 접지 고장이 발생할 때 이게 뭐냐? 이선지락사고요. 이선지락사고. 와우.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문제가 바로 요 33번입니다. 그래서 이선지락사고에 대한 시험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 거는요. 이걸 또 이해하고 하려면 엄청난 시간을 여러분 많이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선지락사고 시에 틀린 것은 요 영상분 전류와 역상분 전류는 대칭성분 임피던스에 관계없이 항상 같다.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식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차라리 정답만 그냥 간단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는 걸로. 자, 그래서 33번은 정답 암기용. 그래서 이 문제는 이선지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답만 암기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선지락, B상과 C상이 지락이 나잖아요. 그럼 지락이 났을 때 A상의 전류는 항상 0이다. 이게 맞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전상 A상의 전압은 영상분 전압의 3배와 같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 A상의 정상분 전압과 역상분 전압은 항상 같다더라. 이게 이선지락 사고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선지락 사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정답만 암기하고 넘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선생님 이거 어떻게 문제 푸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을 적절하게 여러분 배분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34번 갈게요. 전선로의 댐퍼를 사용하는 목적은? 자, 댐퍼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정답은 전선의 진동 방지죠. 자, 스페이서는요. 자, 이거하고 또 잘 나오는 게 뭐 있어? 비교할게. 스페이죠. 스페이서. 스페이서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겁니까? 그쵸. 복도체를 사용할 때 전선과 전선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구류가 되는 거고, 댐퍼는 뭐예요? 그쵸. 전선의 진동 방지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볍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5번 갈게요. 배전선로의 손실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은 전압을 조정한다? 맞는 말이죠. 자, 역류를 계산한다? 맞는 말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전력 손실 구하는 공식 어떻게 해요? PL은 전압의 제곱에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P의 제곱에 R이죠. 자, 여기에서 R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전선의 저항 R은 로 곱하기 A분의 L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고 식을 다시 쓰면 이런 거예요. 전압의 제곱에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P의 제곱이고, 자, 여기서 R 대신에 요걸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분자에 로하고 L을 집어넣고 분모에 A가 들어가면 요게 바로 전력 손실에 관한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 둘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 전력 손실을 줄이려면 전압을 올리면 되죠. 역류를 올려주면 되죠. 그리고 저항값은 내려주면 되죠. 이러한 비례관계를 따져보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전력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역류를 개선시키고 전압을 올려준다. 그래서 역류 개선 맞고요. 전압 조정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을 올려준다. 올려주는 게 조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하의 불평형을 방지한다. 예, 여러분 부하가 불평형을 방지해주면 이것 또한 전력 손실을 감소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내성교 중에서도 단상 3선식의 경우, 그 다음에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의 경우에 각각에 해당하는 설비 불평률을 제한하고 있죠. 왜? 그런 설비들이 서로 다르게 되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다중접지 방식의 채용. 여러분, 다중접지 방식이라는 것은 사고와 관련된 거지 효율과 또는 손실과 관련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 3번으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36번 가도록 할게요. 자, 최대 출력이 350메가와트. 평균 부하율은, 자, 부하율 80%로 운전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10일간 중유 소비량이 1.6 곱하기 10의 7승 리터라고 하면 참 많은 걸 줬네요. 발전단에서 열 효율은 몇 %인가? 단, 중유의 발열량은 1000kcal per 리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 구하는 공식을 먼저 쓰셔야지. 이탈은 어떻게 돼요? mH분의 860의 W죠. 자, 여기서 H가 뭐예요? 그쵸? 발열량이죠. 발열량 얼마 줬어요? 1000 줬죠.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숫자 대입하면 돼? 10,000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M이라는 건 뭐예요? 연료의 양이죠. 그 연료가 1.6 곱하기 10의 7승 리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M 자리에다가 1.6에 곱하기 10의 7승 리터를 넣어주시면 분모가 해결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분자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분자에서 W가 뭐였어요? 이 W라는 것은 여러분 전력량이었죠. 전력량이었죠. 자, 전력량 W는 어떻게 구해요? 전력 P에다가 곱하기 T를 곱하는 거지. 그래서 전력량 kWh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단위를 여러분께서 맞춰 주셔야 되는데, 자, P 먼저 한번 볼게요. 자, P를 보시면은, 자, 최대 출력이 얼마로 줬어? 350메가와트를 줬어요. 그럼 일단 킬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350메가와트를 뭘로? 킬로와트로. 그래서 10에 몇 승을 곱합니까? 10에 3승을 곱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평균 부하율이 얼마 줬습니까? 예, 80%. 아, 그럼 이 중에서 얼마만큼만 발전한다는 거야. 그쵸? 80%만. 그래서 곱하기 얼마? 0.8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자, 어떤 게 남아있냐? 요 T가 남아있는 거죠. 요 T는 뭡니까? 바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시간. 근데 그 시간은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 며칠간? 열일간. 즉, 10days. 자, 10일을 줬죠. 그러면은 10일을 시간으로 바꾸려면 10일 곱하기 몇 시간? 24시간. 그래서 이렇게 시간까지 곱해주면 이게 바로 어떤 값이 되는 거야? 전력량 W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요만큼을 어디에다 올리면 돼요? 바로 여기에다가 올려주면 된다. 그리고 계산기 쭈르륵 하고 두드리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계산기를 좀 많이 두드려야 되는 화력발전소에 관한 열효율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37번입니다. 전압과 역률이 일정할 때, 자, 문제 특이해요. 자, 전력을 몇 % 증가시키면 전력 손실이 2배로 되는가? 조금 황당한 문제죠, 여러분. 자, 전력을 몇 % 증가시키면 전력 손실이 2배로 되는가? 이 황당한 문제가 여러분 2차 실기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자, 우리가 지금 전력하고 전력 손실이야. 그러면 전력 손실 PL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그 식을 썼지만 전압의 제곱에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의 제곱의 R이죠. 그럼 이러한 전력 손실에서 자, 전압과 역률이 일정하대. 그럼 얘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전선의 저항이죠. 한번 정해지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얘도 생략. 아, 그러므로 이 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전력 손실하고 자, 무슨 관계예요? 전력의 관계죠. 그래서 전력의 뭐에 비례하는 거야?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전력을 몇 % 증가시키면 전력 손실은 2배가 되는가? 자, 얘하고 여러분 무슨 관계야?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면은 제곱을 시켜서 2배가 되려면
몇 배가 돼야 돼? 그쵸? 루트 2배가 돼야 되는 거지. 루트 2배의 제곱이 얼마니까? 2배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간단한 관계만 알고 계시면 이렇게 해서 금방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력을 몇 배로 해야 되는 거야? 루트 2배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루트 2배는 이게 몇 배야? 1.414배죠. 대략적으로. 자, 그랬다면 몇 퍼센트 증가하는 거야? 그쵸? 41%가 증가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어느 발전소에서 합성 임피던스가 0.4%래. 근데 그 0.4%인데 기준 용량이 얼마냐? 10메가볼트 암페어다라는 거고요. 이때 설치하는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얼마인가? 그럼 차단 용량 PS는 어떻게 구합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기준 용량 PN을 곱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얼마 줬어? 0.4 줬죠. 이거 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PN 정격 용량 또는 기준 용량이죠. 얼마 줬어요? 10메가볼트 암페어를 줬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두둑 하고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요게 2500메가볼트 암페어 나온대요. 실질적으로 2500 나오는지 나올 것 같죠? 0.4분의 100이 얼마예요? 250이죠. 250에다 10을 곱하니까 뭐 암산해도 2500 나오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상변압기 1차 측 전압이 일정할 경우 2차 측 부하가 변하면 주상변압기의 동선과 철소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문제에서 2차 측의 부하가 변하면, 여러분 부하가 변하면 부하 전류가 변한다 이런 얘기죠. 즉 부하와 관련된 손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주상변압기, 변압기는 손실이 크게 동선과 뭐로 나눠 있어? 철선이 나뉘어져 있죠. 그럼 동선이라는 것은, 자, PC는 우리가 전기 기기 시간에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어? M의 제곱분의 PC다. 그래서 부하율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죠. 부하율이 바뀌면, 부하가 바뀌면 동선도 바뀝니다. 근데 철선은 우리가 뭐로 배웠어? 고정선이라고 배웠죠. 자, 얘는 부하와 관련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선은 변한다. 하지만 철선은 항상 언제나 안 지나서나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부하와 관련이 없다더라. 그래서 철선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선은 일정하다가 정답이고요. 동선은 어떻게 된다? 변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9분의 3번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4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상 3선식 변압기 결선 방식이 아닌 것은 변압기 결선이야. 희한하네. 39번도 변압기가라는 거였죠. 사실 요 39번하고 40번은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쵸? 전기 기기 시간에 배운 건데, 전기 기기 시간에 나올 문제들이 어디서도 나와. 전력공학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변압기 결선 방식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근데 변압기 결선이긴 결선인데 키워드는 뭐야? 3상 3선식이야. 자, 3상 3선식에서 키워드인데요. 델타 결선 대표적인 3상 결선이죠. 자, Y 결선 대표적인 3상 결선이죠. V 결선도 그렇죠. 변압기 두 대를 가지고 3상 출력을 낼 수 있는 또 이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3상 3선식 결선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답은 T결선. 여러분 T결선은 뭡니까? 그쵸? 3상을 몇 상으로 바꾸는 거야? 2상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상을 2상으로 바꾸는 우리 상변환 결선 방식에 해당하는 거지, 상상 3선식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9번하고 40번은 오히려 보면 전력공학 공부하면서 이 시험 문제 풀면서 보너스 문제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전기 기기가 약하신 분들은 이 문제도 놓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과목들을 1차 때 두루두루 잘 공부해 두셔야 2차 때 편안하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